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요. 이건 정말 무리수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죠. 이 사건은 2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끝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굳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느닷없는 급발진. 이건 정말 불필요한 재검토인데요. 사실 의도가 보이는 수작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을 정하고 첫 심리까지 열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속도전인 거죠. 게다가 전원합의체 회부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내규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뻔히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공격을 가해보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보통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는 거는 소부에서 좀 진행했는데 의견이 안 맞다. 의견이 안 맞네. 네. 그건 뭔가 진행이 된 다음에 얘기죠. 그다음에 아니면 뭔가 판례를 변경해야 되나? 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금 진행이 되다가 다 두 가지 경우는 넘어오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격 회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의 판사들 설득한 작업을 거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조희대 대법원장 작품은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재판 내용으로 살펴보자면은 뭐 판사님들께서 이 재판을 하기 전에 뭐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 이 발언, 뭐 이것이 공선법 위반,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인가? 뭐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뭐 협박을 받은 그런 말의 취지 그리고 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이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역사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보통 공선법 위반으로 회계 관련 돈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발언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TV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뭐 1심에서 심지어 징역형 집행유예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하고 열어봐야 되니까 전원합의체 열자 이렇게는 잘 안 가잖아요.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사건도 처음엔 질질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한 달 만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더 웃긴 건 노태학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이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력 후보라서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정성을 지키고 싶다면 애초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개입인데요.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게 되면 그 자체로 중립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에서 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대법원의 결정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인데요. 법원이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법원이 권력의 하수인처럼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민주주의가 떠안게 되는 거죠. 정치가 법을 흔들고 법이 정치의 연장선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그 길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법부가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면 지금 당장 이 무리수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얼마나 이재명을 괴롭혀야 속이 후련할까요? 이건 최후의 발악입니다.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관련자 모두를 출국 금지하라. 오늘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용희 씨가 14일 항공편을 통해 출국해 현재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용희 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천여만 원을 대납했고 그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범죄 혐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최용희 씨는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라며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최용희 씨 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이 대구 시경에 있다고 합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시경으로 떠넘기면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용희 씨 출국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의 트리거인 명태균 게이트, 이런 엄청난 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자들을 출국하게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경찰인지 국민들께 묻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들이 도망가도록 방조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합니다. 홍준표의 최측근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박기표 전 대구시 공무원 외 관계자들 당장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출국 금지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대표 발의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세훈이 대선 출마 포기를 하자마자 다음 타켓으로 홍준표가 정조준된 건데요. 이건 분명 검찰을 움직이는 뒷배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오세훈, 홍준표가 날아가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게 될까요? 그건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이른바 홍준표의 양아들로 불리는 최모 씨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출국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이 맞는 겁니까? 또 다른 홍준표 비호 세력이 그를 해외로 도피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항공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현재는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대구경찰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수사 중인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감감무소식이었다니 이게 수사입니까? 더 황당한 건 이 최 씨라는 인물,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청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홍준표 최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4,600만여 원의 비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PC에서는 최 씨와 명 씨가 홍준표 여론조사를 주제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취도 남아있었는데요. 650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돈이 오간 정황도 조사 내용을 논의한 흔적도 남아있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경찰은 아직도 검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 자료조차 전달받지 못한 건데요. 이게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최 씨는 측근들에게 국힘당 경선 끝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대선 끝나고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기가 지금 수사받을 입장인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 뻔뻔하게 대선 일정을 고려해 귀국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보석 뒤 첫 재판에 나온 명태균 씨는 홍준표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곧이어 수표 2장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홍준표가 나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두둔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혹은 산처럼 쌓였는데 진실을 밝힐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홍준표가 지금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 4인 중 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자가 경선 후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수사 중 피의자 신분은 아니어야죠. 만약 이번에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힘당 경선 후보는 3명으로 줄어들었을 텐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인물이 대선 주자라며 뻔뻔하게 나와 경선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사치처럼 느끼는 그 태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래도 국힘당은 조용합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뻔뻔함이 이 정도는 돼야 내란당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도주하고 한 사람은 수표 준비하고 한 사람은 모른 척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치르는 대선이라는 현실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쯤에서 국민이 말해야 합니다. 그만하라고. 다 끝났다고 말이죠.